한때는 서울 아파트라면 어디든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호재보다 대출이, 입지보다 실거래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수요는 더 움츠러들고 시장 분위기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7월 기준 서울에서 고점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탑10을 실거래 데이터와 함께 순위별로 정리했습니다. 입지, 전세가율, 현재 매물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며 어떤 단지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근거 있는 부동산 분석이 필요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10위는 강서구 방화동의 마곡 현대 1차입니다. 1993년에 지어진 337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강서구 방화대로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하철 신방화역과 가까운 편이지만 마곡지구 핵심권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라 실질적인 마곡 생활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단지는 마곡지구 개발 기대감과 함께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던 사례 중 하나인데요. 2022년에는 30평대 기준으로 9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리 인상과 함께 거래가 뚝 끊기더니 2025년 7월에는 7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되며 하락세가 본격화됐습니다. 1억 8천5백만 원 하락률은 약 18.8%로 서울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전세가도 함께 밀렸습니다. 최근에는 4억 2천에서 5억 원 수준에서 거래되며 전세가율은 약 60%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역시 갭투자 수요가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죠. 이번 627 대출 규제로 전반적으로 대출 환경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구축이나 외곽 단지에 대한 매수 심리도 위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더 떨어진 셈이죠. 마곡 현대 1차는 과거엔 마곡 이름값 덕에 주목받았지만 노후화와 거리감, 그리고 개발 기대감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들이 현재의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거주 목적이라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단지이고 투자라면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9위는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청계현대입니다. 1998년에 준공된 1017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성동구에서 그동안 실거주 수요도 많고 인기도 꽤 높았던 곳입니다.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 중심권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단지의 30평대는 2021년 7월 무려 12억 9천5백만 원까지 실거래가 올라가면서 사실상 성동구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상위권 몸값을 자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실거래가는 10억 3천5백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약 2억 6천만 원 하락한 셈이고 하락률은 약 20%에 이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10억 초반에서 10억 후반까지 다양하지만 실거래가와 차이가 커서 거래로 이어지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세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2021년엔 30평대 기준으로 7억 5천만 원까지 전세가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6억 원, 일부는 5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가율 역시 60% 수준으로 낮아져 갭투자 수요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청계현대는 학군보다는 입지 메리트가 더 큰 단지였고 청계천을 따라 도보 생활권이 넓은 데다 왕십리 생활권과도 인접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25년 이상 된 구축이라는 점이 최근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628 대출 규제는 이 단지처럼 9억 원 초과 구간에 포함된 아파트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계현대처럼 고점 대비 가격은 내렸지만 여전히 10억 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매수자들이 자금 계획을 더욱 보수적으로 세우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 자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격 조정 없이 팔기는 어려워졌고 이전과 같은 기대감보다는 실거주 중심의 신중한 수요만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8위는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현대연예인입니다. 1989년 8월에 준공된 구축 아파트로 총 735세대, 6개 동 규모입니다. 입지 여건은 지하철 1호선 구일역과 도보 약 10분 내외 거리로 역세권 접근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출퇴근 편의성이 나쁘지 않고 구로역과 가산 디지털 단지역도 버스 등을 통해 연결은 되지만 직접적인 디지털 단지 역세권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 단지의 역대 최고가는 2021년 9월에 기록한 8억 5천만 원입니다. 당시엔 구축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반의 상승 분위기를 타고 고점을 찍었죠.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약 1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20%에 이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 사이로 형성돼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비교해보면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전세 가격도 과거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2020년 말엔 5억 3천만 원까지 찍었던 전세가가 최근에는 3억 중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세가율은 약 50% 중반대로 예전처럼 갭투자 수요가 붙긴 어려운 환경입니다. 현대연예인은 직장인 수요를 기반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30년 넘은 구축이라는 점과 학군 개발 등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다시 반등하긴 쉽지 않아 보이며 실거주 목적이라면 철저한 비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7위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대명사이버입니다. 2001년 준공된 한개동 총 100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로 공급량 자체는 많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지하철 5호선 구분다리역이 도보권에 있고 천호역과는 도보 15분 내외 거리로 접근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더블 역세권이라 보긴 어렵지만 구분다리역과 천호역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 접근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상권도 형성돼 있어 생활 인프라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학군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교육 여건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이 단지는 학군보다는 교통과 생활 편의성 중심의 실수요 수요가 주를 이룹니다. 매매가는 2021년 10월 기준 37평이 8억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으나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6억 3천만 원의 실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하락폭은 1억 7천만 원, 하락률은 약 21.2%입니다. 현재 매물은 6억 초반 위주로 형성돼 있으며 전세가는 4억 원대 중반 수준으로 전세가율은 약 65에서 7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명사이버는 구분다리역 도보권 입지와 단지, 인근 상권, 준수한 생활 인프라 덕분에 실거주 수요가 꾸준했던 곳입니다. 다만 단지 규모가 작고 뚜렷한 개발 기대감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시세 반등에는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조정 없이 현 시세 유지에는 다소 부담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6위는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앙하이츠 아쿠아입니다. 2008년에 준공된 단지로 총 219세대 규모의 4개 동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노원구 내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단지에 속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중계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역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입지로 실제로도 중계역 초역세권 단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중형 상가들과 주거지역이 섞여 있어 생활 인프라 이용은 편리하지만 정원한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입지입니다. 학군은 도보권의 초중고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다. 이 단지의 35평형은 2021년 10월에 12억 원에 실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기가 이어지면서 2025년 7월엔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고점 대비 약 2억 8천만 원이 하락한 셈이며 하락률은 약 23.3%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9억 초중반대에 분포돼 있고 최근 실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대가 조정된 모습입니다. 전세 가격은 2022년 초에 7억 5천만 원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6억 2천만 원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약 65% 수준입니다. 중앙하이츠 아쿠아는 준신축, 역세권이라는 장점으로 과거에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소형 단지의 한계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가격이 제법 조정된 상황입니다. 입지가 뚜렷한 장점인 만큼 실수요자라면 관심 가질 만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5위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수락리버시티 3단지입니다. 2009년 12월에 준공된 단지로 총 696세대 규모의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내에서는 비교적 신축에 속하고 30평대 기준 세대수도 적지 않아 실거주 수요가 꾸준했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7호선 수락산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단지 바로 옆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 조망과 산책로 여건은 쾌적한 편이며 단지 내 녹지와 개방감이 좋아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다만 대형 상권이나 복합 쇼핑 시설과는 거리가 있어 생활 인프라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이 단지의 33평형은 2021년 9월에 8억 2,500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에는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약 1억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약 23.6%로 상당한 조정폭을 보였습니다. 현재 매물은 6억 초중반에서 일부는 6억 8천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지만 실거래가에 비해 높은 매물은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은 2022년 말에 5억 6천만 원까지 형성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60%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고 갭투자 매력은 크게 약화됐습니다. 수락리버시티 3단지는 준신축의 일정 규모를 갖춘 단지로 과거엔 강세를 보였지만 입지에 비해 고점에서의 가격 부담이 컸던 만큼 하락장에서는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강점이긴 하나 실거래가 하락과 전세가 동반 약세 속에서는 당분간 실거주 수요 위주로만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위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1984년에 준공된 구축 단지로 총 456세대 규모의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노후도는 높은 편입니다. 입지를 보면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 약 8분 거리로 역세권 접근성은 준수한 편입니다. 군자역과도 한 정거장 거리로 7호선 환승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에 유리하며 단지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좋습니다. 주변에는 자동차 매매단지와 다양한 상가, 편의점,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천호대로와 장안로 같은 대로변과 인접해 있어 조용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수요자에겐 소음이 다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30평대 기준으로 2021년 12월에 8억 8천만 원까지 실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엔 재건축 기대감도 일부 반영되며 몸값이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이 이어지면서 2025년 7월에는 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해보면 약 2억 1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약 23.9%에 이릅니다. 현재 매물은 6억 4천에서 7억 원대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고 실거래가 수준에서 급매도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2020년 중반에 4억 9천만 원까지 찍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2억 원대까지 떨어지며 전세가가 크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전세가율은 약 30%대로 갭투자 수요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장안동 현대아파트는 오래된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재건축 가능성과 동대문권 입지로 인해 가격 상승을 경험했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연식에 비해 가시적인 개발 모멘텀이 부족하고
금리와 시장 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자 위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위는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중앙하이츠입니다. 1996년 3월에 준공된 단지로 총 704세대, 5개 동 규모의 중형 아파트입니다. 30평형이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내동 일대에서는 인지도 있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입지를 보면 중앙선과 경춘선이 지나는 신내역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내역은 앞으로 6호선과 면목선 경전철이 추가로 연결될 예정이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완료되면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버스 정류장이 단지 인근에 여러 개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은 편이고 단지 주변의 초등학교, 편의점, 병원, 마트 등이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 실생활 인프라 역시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 단지의 30평형은 2021년 10월 7억 4,500만 원에 실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이 이어지면서 2025년 7월에는 5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약 1억 8,5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약 24.8% 수준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대까지 분포돼 있으며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2021년 9월에 5억 원까지 형성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4억 원 전후, 일부는 3억 중후반대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전세가율은 65% 내외로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중앙하이츠는 중랑구 내에서 향후 교통개발 기대감이 남아있는 단지이긴 하지만 준공 30년이 가까운 구축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호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실거주 위주의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위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동아아파트입니다. 1988년 준공, 총 600세대 규모의 구축 단지로 창동역에서 도보 5분 내외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창동 동아아파트는 1, 4호선 창동역과 도보 1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으며 GTX 신호선이 정차 예정인 만큼 교통 여건은 앞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창동역 일대의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개발 사업 등도 입지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대형마트, 관공서, 문화시설 등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는 풍부한 편입니다. 다만 학군 측면에선 도보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가 다소 떨어져 있어 교통이나 생활 편의 위주로 수요가 형성되는 단지입니다. 2021년 고점은 32평형이 11억 원이었고 2025년 6월엔 8억 1,300만 원에 거래되며 약 2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26%로 서울 내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전세는 5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엔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대로 조정되었고 전세가율은 50% 후반 수준입니다. GTX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준공 35년 차의 노후성과 대출 제한이 맞물리며 현재로선 실거주자에게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위는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벽산 5단지입니다. 2004년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로 총 2,800세대가 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금천구 내에서는 상징적인 단지 중 하나죠. 입지를 보면 1호선 금천구청역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주민들은 주로 마을버스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단지 내 상가와 주변 시흥대로를 따라 생활 편의시설이 잘 형성돼 있어서 실생활 인프라 자체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단지 뒤편으로는 관악산 둘레길이 연결돼 있어 산책이나 조망 여건은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30평형 기준으로 2021년 12월에 7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2025년 7월엔 5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2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32%로 서울 전체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현재 매물은 5억 초중반대에 형성돼 있고 실거래가와 유사한 수준까지 내려온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한때 5억 2천만 원까지 오른 적도 있었지만 최근엔 4억 전으로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은 약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627 대출 규제의 직접 대상은 아니더라도 대출 심리 자체가 위축되면서 외곽의 구축 아파트들은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벽산 5단지는 실거주 인프라는 나쁘지 않지만 역세권 단지에 비해 상대적인 입지 약점과 브랜드 부재, 그리고 서울 외곽이라는 위치가 하락장에 고스란히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실거주자 위주의 신중한 수요만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하락률만 보면 불안하지만 그 안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입지, 수급, 기대 심리, 단순한 수치 너머의 흐름을 읽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중 반등 가능성이 있는 단지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